자, 39에서 42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문 분석. 자, 유도간의 3위인고, 그 다음에 수필이 하나 있죠. 홍섬의 한양궁궐도기라고 되어 있네요. 자, 문제 먼저 살펴보고 지문을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39번 가와 나에 대한 설명. 자, 이런 지문들은 선지를 먼저 보고 털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는 달리. 자, 그러면 얘는 1번은 가 작품 보고서 바로 풀 수 있다는 얘기고요. 가는 나와 달리 역시 마찬가지. 3번은 안 되죠. 달리 돼 있기 때문에 얘는 나 작품을 보고 접근을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모두라고 되어 있으니까 39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가 지문을 보고 1번, 2번, 5번 세 선지를 제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40번에 역시 포인트 문제 나와 있죠. 자, 중간에 보니까 이렇게 다 끊어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기억을 보고서 훑어줄 수가 있다는 얘기고, 41번 문맥의미 파악하기, 다음에 42번 기준점 해설 나와 있네요. 박스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요것도 하나 팁을 알려드리자면, 요런 시온이 끊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보고 가작품 바로 치고 돌아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선지가 1, 2번 가, 그 다음에 4번, 5번 이렇게 또 끊어져 있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보고 1, 2, 4, 5번 들어갈 수가 있어요. 물론 지문 분석한 다음에. 자, 그러면 박스를 보겠습니다. 4대부 작가들은, 그렇다면은 가와 나의 작가들은 누구란 얘기입니까? 4대부들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임금에 대한 충정을 다양한 양상으로 드러낸다. 이 말은 임금에 대한 충성이 가와 나에 있다는 얘기예요. 가의 작가는 관직에 나아가지 못한 인물로 자신의 상황적 제약으로 인한 서글픔과 임금을 향한 간절한 그리움을 드러내면서 현실을 감내하는 태도를 드러낸다. 자, 정서 나와 있죠. 서글픔, 그리움, 그리고 현실 대응 태도 나와 있죠. 현실을 감내한다. 이렇게 기준점이 있기 때문에 박스를 먼저 보고 지문을 분석해 주면은 훨씬 간단하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선지 1, 2, 4, 5번 우리가 제껴볼 수 있겠죠. 자, 먼저 가제문 유도안의 3위인곡 보도록 할게요. 이때 사는 생각한다는 의미가 되는 거고, 미는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뜻인데, 아름다운 사람 우린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 임금. 박스에서 나왔으니까 이렇게 미리 쳐주고 돌아갑니다. 자, 봅시다. 3위인곡. 구중궁궐 님 계시니 만날 길이 요원하다. 이는 님은 임금이 되겠고, 구중궁궐이 무슨 뜻이냐면 요것도 여러분들 챙겨가세요. 9번 중복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담장이 9번이나 되어 있어. 구중궁궐. 그래서 굉장히 깊은 궁궐을 의미할 때 구중궁궐이라는 얘기를 해요. 구중궁궐 님 계시니 만날 길이 요원하다. 요원이란 말은 멀다. 자, 지금 상황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 관직에 못 올라갔기 때문에 임금을 만날 수가 없죠. 많고 많은 온갖 일들로 소위 간식하시니. 자, 무슨 뜻일까? 소위 간식. 날이 밝기 전에 옷을 입고 해가 진 후에 식사를 한다. 자, 그러니까 많은 일들로 이렇게 일하느라 바쁘다는 얘기예요. 일하느라 바쁨. 누가 바빠요? 임금이 바쁘다. 건강은 어떠신지 얼굴빛도 파리하다. 자, 걱정하고 있죠. 님에 대한 걱정. 정성으로 겨울 기러기 따라 석양 햇빛 잠깐 드니 사랑하는 겨울 햇빛 찬 근심을 녹여낸다. 자, 그럼 이때 햇빛이 의미하는 바는 뭡니까? 역시 임에 대한 걱정이죠. 임에 대한 염려와 걱정. 그래서 이 햇빛이 좀 님을 따뜻하게 쪼여주고 싶어요. 뭐 사랑 또는 뭐 정성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웃에 칠실려 손짓하여 불러와서. 칠실려 나란 예를 근심했던 칠실당의 여인. 누군지 모르겠네. 자, 이웃의 칠실려를 손짓하여 불러와서 대바구니 옆에 끼고 미나리 캐어보니 살찌고 연한 맛을 님에게 드리고죠. 자, 이때 미나리 님에 대한 사랑과 정성 이거를 님한테 보내드리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받들고 바라보니 천리에 뉘 전할꼬. 뉘는 누가 전할까? 근데 천리는
물리적 거리일 수도 있고 또는 심리적 거리일 수도 있죠. 왜냐면 님한테 가까이 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싸고 다시 싸서 베갯마트에 놓아두고 뭘 싸요? 이 미나리를 싸고 다시 싸서 베갯마트에 놓아두고 사창 지는 달에 첫잠을 잠깐 드니 사창 사는 비단 사자 창문은 창문 사창하면 여인의 방을 의미합니다.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시적 화자가 여성. 그런데 우리는 지금 박스를 봤기 때문에 사대부인데 관직에 못 올라갔어. 그리고 임금을 그리워합니다. 그래서 임에 대한 임금에 대한 그리움을 이렇게 충정을 여인의 목소리로 바꿔서 제시했다라고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죠. 자, 사창 지는 달에 첫잠을 잠깐 드니 나비가 청조되어 청조는 파랑새. 원래 이 파랑새는 좋은 소식을 전해준다는 의미의 새이기도 합니다. 나비가 파랑새 되어 인도해서 가고 간 인도 이끌어준다는 얘기입니다. 이끌어줘서 가고 가니 옥루 높은 곳에 화촉이 찬란한데 옥루는 옥누각. 그럼 옥루 높은 곳은 어디입니까? 임 계신 곳이죠. 옥루 높은 곳에 촛불이 찬란한데 오간을 잠깐 열어 너로구나 웃으실 때 옷 같은 얼굴 그럼 누구예요? 임의 얼굴이죠. 잠깐 열어 너로구나 웃으실 때 평생 생각던 얼굴 정말 이러하시던가. 자, 그래서 이 부분은 뭡니까? 꿈이에요, 꿈. 예, 꿈속에서 님을 만나고 꿈속에서 만난 님의 얼굴 정말 이러하시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성을 다 기울여 말씀을 드릴 때, 자, 꿈속입니다. 심장과 간을 떼어내고 뼈를 온통 다 갈아도 아픈 줄 전혀 몰라 무진무진 더하였네.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계속 꿈이네. 이렇듯 깊은 정성 가약이 늦어가니. 가약 그 약속 우리가 보통 100년 가약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게 늦어가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관직에 못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관직에 못 올라감, 관직 못함. 네. 이팔 청춘 고운 눈썹 반이나 바래었네. 세월이 흐름. 그래서 늙었다는 얘기죠. 늙음. 비단자먹 옥침병의 향내가 점점 적다. 비단자먹 옥침병. 이거는 이제 결혼할 때 준비하는 그런 물건들인데 얘네가 향이 점점점 사라져요. 그만큼 이제 세월이 시간이 흘러간다는 얘기가 되겠고. 하물며 새 밑에 근심 더욱 깊어. 새 밑 우리가 보통 연말연시란 말을 쓰죠. 그때가 새 밑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시기가 나타나 있고 하물며 새 밑에 근심이 더욱 깊어. 초목이 시들고 풀과 나무가 시들고 미인도 늙어가니. 이때 미인이 누구야? 임이 되겠죠. 자, 그럼 초목은 자연물인데 초목이 시들고 미인도 늙어간다. 문매금이 파악하기 기억. 자, 기억은 화자의 근심을 해소하는 거 아니고 근심 해소가 아니라 지금 초목도 시들고 님도 시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야. 기억 화자가 의구심은 의심이죠. 아니고 화자가 이질감을 느낀다 이것도 아니고 이질감은 뭐 나랑 전혀 관계가 없어 상관없어 이런 건데 이것도 아닙니다. 화자가 유한성을 지녔다 되겠죠. 유한성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5번 화자가 지향하는 가치를 지녔다. 이것도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면 답은 4번밖에 없다는 얘기고 이따가 니은을 보고 4번 확정시키면 되겠습니다. 다시 지문. 초목이 시들고 미인도 늙어가니 젊은 날 못 만나고 늙은 후에 서로 본들 가슴속 쌓인 정을 어느 결에 다 펼칠까. 그렇죠? 예. 그래서 요거는 지금 서리법 또 나와 있네요. 다 펼칠 수가 없죠. 늙어서 만나면. 중략 부분. 검은 고를 무릎 위에 빗겨놓고 장상사 한 곡조를 우조로 슬피 타니. 자, 이제 서글픔 정서 나와 있습니다. 쌍봉, 봉황, 봉은 봉황. 두 마리 봉황이 넘노는 듯 고하 외로운 학이 울고 가는 듯. 자, 대구법 있고요. 뭐가 이렇게 쌍봉이 넘나드는 듯 고학이 울고 이게 뭡니까? 바로 이겁니다. 자기가 이제 검은 거 연주하는 거. 강은 깊고 달이 높으니 하늘도 점점 높다. 줄줄이 슬픈 소리 내 마음 일렁인다. 자, 역시 서글픈 정서가 나타나 있습니다. 장풍은 긴 바람, 손바닥에서 나가는 거 아니에요. 긴 바람이 슬쩍 불어 임 계신 데 돌아가면 한밤중 베개 위에 부디부디 느끼시리.
답답하고 그리운 때 하늘을 바라보니. 자, 또 정서, 직접 정서 나와 있네. 답답하고, 왜 답답해요? 님을 못 보고 있으니까. 답답하고 그리운 때 하늘을 바라보니 넓고도 높은 기상 이하니 님이신가. 자, 하늘을 님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평생의 우러름이 진실로 하늘 같은 내 님이다. 두어라 천명과 천시 정한 때 있으니. 천명, 하늘의 명과 하늘의 시간 정한 때가 있으니 추당에 만부용되어 수홍하며 기다리려 하노라. 추당에 만부용, 가을 연못에 때늦은 연꽃, 수홍, 붉은 빛을 지닌다. 곧 님을 향한 연모의 마음. 자, 그러면 이걸 해석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을 연못에 때늦은 연꽃이 되어 붉은 빛을 지키며 기다리려 하노라. 계속해서 님을 기다리겠다. 이런 얘기죠. 이 말은 뭐야? 네, 내가 언젠가는 꼭 관직에 올라가겠다 라는 다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풀어줘야 되겠네요. 먼저 42번 가를 좀 제껴보도록 해봅시다. 자, 적절하지 않은 거. 가에서 미나리를 천리에 누가 전할까 라고 하는 것에서 상황적 제약으로 인해 임금에게 닿을 수 없는 모습. 그렇죠? 어떻게 전달할 수가 없어요 지금. 두 번째, 가에서 장상사 한곡조에 내 마음 일렁인다는 곳에서 자신의 처조로 인한 서러운 심정. 4번 앞부분, 가에서 첫잠이 들어 옥류 높은 곳에 간다는 곳에서 임금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 맞죠? 앞부분은. 5번 앞부분, 가에서 하늘을 바라보고 추당의 만부용이 되겠다는 것에서 현실을 견디려는 모습. 되겠죠? 왜냐하면 여기 현실을 감내하는 태도, 견디려고 하는 태도가 나타납니다. 자, 그렇다면은 요 42번 문제는 가 지문이 아니라 나 지문으로 답을 찾으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냥 넘어가면 안 되죠? 39번도 제껴줘야 됩니다. 자, 적절한 거 찾기. 가는 직유법을 사용하여 상황의 심각성을 부각하고 있다. 이게 상황의 심각성이 아니라 정서죠, 정서. 그쵸? 예. 그 다음에 2번. 요거 좀 더 설명할까요? 가는 직유법을 사용하여. 직유법이 어디 있냐면 뭐뭐 하는 듯 있었는데 대구법. 네. 쌍봉이 넘는 듯 고왕이 울고 가는 듯. 이게 다 직유법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상황의 심각성이 아니라 외로운 마음을, 정서를 부각한다고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에도 직유법이 있는지 보면 되겠죠. 2번 가는 음성상징어를 사용하여. 없어요. 음성상징어는 두 개의 의성어와 의태어인데 가에는 요거 안 나타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 가는 계절적 배경을 활용하여 대상의 속성을 강조하고 있다. 계절적 배경이 있었나? 네, 또 보기 귀찮으니까 세모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1번과 2번은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요 39번도 나 지문을 보고 접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넘어가지 말고 42번 박스 봐줘야 되겠죠. 나의 작가는 조정에서 관직을 수행하며 신하로서의 본분을 다하기 위해 임금의 해안을 칭송하면서도 해안, 해, 지혜, 안목, 그러니까 지혜로운 안목을 칭송하면서도. 자, 그러면 태도 나왔죠. 예찬적이네, 예찬적. 임금이 지녀할 자세에 대한 권계를 드러낸다. 예찬과 권계가 있네요. 그리고 나 작품은 관직이 있는 사람이네. 한양궁궐도, 도는 그림이죠. 한양궁궐 그림 기록. 자, 보도록 해봅시다. 고존스필입니다. 신이 생각해보니, 이때 신은 신하가 자신을 낮춰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신이 생각해보니 산수를 그린 그림은 옛부터 있었지만, 자, 산수는 자연이죠. 산가물. 자연을 그린 그림. 옛부터 있었지만 대고를 그린 그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병풍을 만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산수는 만구의 세월이 흘러도 바뀌지 않지만 대월은 사람에 따라 지어졌다 무너집니다. 자, 여기 대조 나와 있다. 그죠? 산수와 대골의 차이점. 산수는 안 바뀌어요. 근데 대골은 사람에 따라 지어졌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산수는 어떤 그 무한성이라면 대골은 유한성,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또는 산수가 어떤 그 불변이라면 영원한 것, 대골은 가변, 금방금을 변한다는 얘기죠.
바뀌지 않는 산수는 사람이 어찌할 수 없지만 지어졌다 무너지는 궁궐에 대해서는 사람이 느끼는 바가 필시 많을 겁니다. 그러하나 눈으로 보면 생각이 뒤따르고 생각이 떠오르면 걱정과 기쁨이 뒤따르는 법입니다. 자, 여기 연세법입니다. 연세법은 뭐냐면 이렇게 눈으로 보면 생각이 뒤따르고, 자, 이렇게 앞 문장에서 뒤에 있는 부분, 뒤에 서술어 부분을 앞으로 다시 땡겨오면 이게 연세법이에요. 그래서 눈으로 보면 생각이 뒤따르고 생각이 떠오르면 걱정과 기쁨이 뒤따르는 법입니다. 이거 연세법. 세상의 군주가 험난한 산하와 화려한 대궐을 보며 마음속으로 험난한 산하가 어떻게 나라를 지키겠으며 화려한 대궐에서 어떻게 편안하게 지낼 수 있겠는가 라고 생각한다면 걱정할 만한 점을 알아서 태평성대를 이룩하는 근본이라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거 태평성대를 이루는 근본은 뭐라고요? 요게 되겠네. 험난한 산하를 보면 나라를 어떻게 지키지? 화려한 대궐을 보면 어떻게 편안하게 여기서 지내지? 이것. 산하가 험난하니 누가 침략할 수 있겠으며 화려한 대궐을 누가 가져갈 수 있겠는가? 라고 생각한다면 기뻐할 줄만 알아서 멸망을 자초하는 길이라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도 대조가 되겠죠? 뭐에 대한 대조입니까? 어떤 이 산하와 그다음에 이 궁궐에 대한 태도입니다. 태도. 그래서 앞부분이 태평성대를 이루는 근본이라고 보고 있고 뒷부분이 멸망을 자초하는 길이라고 보고 있어요. 이거 구분해줘야 됩니다. 다음. 자, 이 부분. 지금 우리 전하께서는 평소 그림을 펼쳐보시며 마음속으로 생각하실 겁니다. 자, 몸의 그림을 파악하는 것은 한 문장 정도 봐주세요. 나라가 다스려지고 어지러워지는 것은 무상한 법이니 성패는 사람에게 달려있다. 자, 한번 볼까요? 이 부분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림이 임금에게 생각을 불러일으킬 것이야 추측을 나타내는 맞죠? 네, 뭐 내용 그대로입니다. 뭐 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추측했어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거대하고 화려한 궁궐을 어찌 항상 소유할 수 있겠는가? 서리법. 선대 임금들께서 비바람에 시달리는 고초를 겪으며 부지런히 대궐터를 살펴보신 일을 잊지 말아야 한다. 성상께서는 보시는 것마다 모두 걱정스러워 흥망을 생각하며 늘 안위를 경계하실 겁니다. 이때 성상이 누구예요? 임금을 성상이라고도 부르죠. 자, B 부분. 선왕들의 행적이 의미하는 바를 돌이켜봐야 한다는 생각을 나타내고 있고 내용 그대로입니다. 다시 지문. 성상께서 병풍을 만들겠다고 생각하신 것은 이 때문입니다. 이와 같다면 그림은 감상하는 물건이 아니라 성상의 안목을 기르고 성상의 덕을 닦는 도구입니다. 옛적 한나라 반고가, 자, 고사 따갖고 있네요. 중국 고사. 옛적 한나라 반고가 양도부를 짓고 왕연수가 노용광 전부를 지었습니다. 모두 화려하고 거대한 궁궐과 높은 누대, 깊은 못, 깊은 연못을 자세히 묘사했을 뿐 서술을 바탕으로 경계하고 깨우칠 줄은 몰랐습니다. 그 문장은 비록 물길이 터지듯 힘차고 알록달록 아름답게 하지만 당시 군주의 다스림에 무슨 도움이 되었겠습니까? 저렇게 달랑 넘어갔을 때는 바로 봐주면 되고요. 지금 이 글에서는 반고의 양도부하고 왕연수의 노용광 전부를 좀 비판하고 있네. 야, 그거 뭐 화려하지만 그게 군주한테 무슨 도움이 되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41에 3. 그 문장이 임금의 선정을 널리 알릴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아름답지 않은 생각을 하는데 뭔가 좀 내용이 다르죠? 여기서 얘기한 것은 뭐 궁궐이나 이런 것도 아주 화려하게 묘사를 했는데 그게 당시 군주의 다스림에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이거에 대한 비판인데 지금 41번 선지에서는 임금의 선정을 널리 알릴 수 있을 만큼 아름답지 않다? 내용이 맞지가 않죠. 우선 답 3번 꼽아놓고 다시 질문입니다. 지금 우리 전하께서는 연못과 누대, 전각이 드러내는 참모습을 보기에 부족하다 여기시고 반드시 그림으로 옮겨 한 장의 종이 담고자 하셨습니다. 이는 구중궁궐 깊숙한 곳을 벗어나지 않고도 먼 곳의 산수와 드넓은 대궐을 한눈에 명료하게 보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임금에 대한 어떤 소망 이걸 좀 드러내고 있네요. 기뻐할 만한 일과 걱정스러운 일이 눈에 보이면 마음속으로 경계하고 마음속으로 경계하면 정사에 실천하며 정사에 실천하면 나라가 더욱 공고해질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은 또 연세법 쓰고 있고 임금에 대한 어떤 그 권계를 지금 해주고 있는 부분이네요.
자, 그러면 D부분 41의 4번. 임금의 의도가 보고 싶은 경관을 늘 가까이 두고 보고자 하는 것의 추측을 나타낸다. 맞는 설명이고요. 계속 보겠습니다. 신은 성상의 학문이 날로 높아지고 다스림의 근본이 날로 두터워지려는 것을 알겠습니다. 자, 지금 예찬하고 있죠? 이루어진 일을 보고서 무너진 일을 염려하면 나라를 소유한 군주가 먼저 힘쓰는 일이요. 사건을 계기로 경계를 아려면 임금을 사랑하는 신하의 똑같은 마음입니다. 자, 군주가 할 일과 신하가 할 일. 이것이 신이 반고와 왕연수처럼 쓸데없는 말을 지어내지 않고 송경의 무일도와 이덕우의 단위잠에 연연하는 이유입니다. 자, 대비. 그래서 지금 이 필자, 즉 홍섬이라는 사람은 송경의 무일도하고 덕우의 단위잠, 이것을 지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탄. 앞으로 왕위를 계승하는 성스러운 자손이 이 병풍을 마주보면 매번 오늘날 전하의 마음을 자기 마음으로 삼을 것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병풍을 통해 후대 왕에게 현재 임금의 뜻이 이어질 것이라는 인식을 나타낸다. 맞죠? 따라서 41번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3. 자, 이제 나의 끝부분이네요. 강토를 온전히 보존하는 길은 실로 경계하고 반성하는 데 달려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경계와 반성, 이게 강토를 보존하는 길. 이른바 왕자의 마을과 천부의 나라가 영원히 후손의 소유가 될 것입니다. 이 병풍이 나라의 흥망에 관계된다는 이야기가 참으로 옳지 않겠습니까? 신은 이에 글을 지어 기록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한양 궁궐도, 이건 이제 임금이 그림을 좀 보려고, 그죠? 궁궐이 없는 것들을 조금 넣어서 그린 그림이네요. 이 그림에 대한 어떤 평? 수필?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42번 문제 적절하지 않은 것, 나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죠. 선지에 3번. 나에서 성상께서 병풍을 만들겠다고 생각하신 것에 대한 이유를 언급하는 것에서 내용이 있었고, 군주로서 소양을 갖추고자 하는 임금의 해안을 강조했습니다. 4번. 나에서 송경과 이도규의 글에 연연한다는 것에서 신하로서의 본분을 다하고자 하는 마음. 맞죠? 송경과 이도규의 글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었습니다. 5번 뒷부분. 나에서 이루어진 일을 보고서 무너질 일을 염려한다는 것에서 임금에게 훗날에 대한 지나친 걱정으로 정사를 그르치지 말 것을 건 게 아니죠. 예, 이루어진 일을 보고서 무너질 것을 염려한다는 것은 긍정적이었고, 얘가 결과적으로 뭡니까? 바로 군주가 먼저 힘써야 한다. 군주의 할 일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42번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5번이 되겠고, 5번은 뒷부분이 틀렸습니다. 자, 39번. 가장 적절한 것은 3번. 나는 연세적 표현을 활용하여, 연세법 있었죠. 관련 있는 상황들을 연결. 맞네. 답 3번이죠. 4번. 나는 동일한 색채어를 반복하여. 없어요. 색채어가 없다. 5번. 계절적 배경. 지금 우리가 나를 봤죠? 계절적 배경 없습니다. 따라서 39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0번. 니은만 우리 확인해주면 되겠다. 그죠? 니은은 뭐였어요? 산수, 자연물. 4번 뒷부분만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글쓴이가 불변성을 지녔다가 보는 대상. 맞네요. 따라서 40번의 답은 4번. 자, 이렇게 해서 39번 문제 풀었고, 39, 40, 41, 42번까지 문제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지문 유도관의 3위인 것과 홍섬의 한양 궁궐 도기 지문 분석 및 문제 설명 마치도록 합니다.